전라도 천년사 온라인상 공개검증 기간 동안 70여 건이 넘는 개정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호남 지역 국회의원과 광역의원들은 공개검증과 함께 출판 중단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8일 저녁 6시 반쯤 남원시 노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경찰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로 20여 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전북 지역 초중 고졸 검정고시 합격률은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80.8%로 나타났습니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79살,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11살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라남북도와 광주시 등 3개 광역단체가 제작한 전라도 천년사가 출간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 보도해드렸습니다. 온라인상 공개검증 기간 동안 70여 건이 넘는 개정 의견이 제기됐는데요. 호남 지역 국회의원과 광역의원들이 공개검증과 함께 출판 중단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과 광주, 전남 3개 시도는 전라도 정명 천년을 맞아 지난 2018년부터 24억 원을 투입해 전라도 천년사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전라북도와 편찬위원들은 전라도 천년사를 전자책 형태로 우선 공개해 관련 의견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공개됐던 전라도 천년사 이북 한 페이지입니다. 일본 서기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해 전남 강진이 짐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장에서도 일본 서기를 인용해 영산강 유역과 친미달의 지명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지난 7일까지 전라도 천년사와 관련해 의견을 받은 결과 모두 77건이 접수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북 공개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식민사고로 왜곡된 반민족 매국 행위에 대한 글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 책을 전체를 도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도 5천년사 바로잡기 500만 도민연대의 입장에서는 전면 폐기가 답이다 라면서 계속 투쟁하고 행동에 돌입할 겁니다. 전라도 천년사는 지난해 말까지 전라도 역사를 34권으로 정리해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전라도 천년사에 나온 표현 일부가 식민사관에 근거했다는 주장을 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들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견을 살피고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도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그건 의회의 입장이 이제 또 각 지자체 입장은 아니었잖아요. 의견을 받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저희도 단독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일제의 식민사관을 추종하며 우리의 역사를 왜곡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광주시의회와 전북도의회,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공개 검증과 내용 수정, 전면 폐기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 전북도 등 3개 광역단체는 논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안에 전라도 천년사를 출판할 예정이지만 역사 왜곡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8일 저녁 6시 반쯤 남원시 노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경찰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경찰관이 자택 안에서 숨진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로 1,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20대가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9일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여러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려 20여 명에게 돈을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아 1,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주간을 맞아 장수 어르신을 조명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전남 순천에 살고 계신 102세 김기심 할머니인데요. 아프지 않고 장수하는 비결은 걱정 없이 사는 긍정의 힘이라고 말하는 할머니를 서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순천 조례동에 위치한 한 주택. 올해로 102살 김기심 할머니의 집입니다. 매일 아침 요양보호사가 찾아와 할머니의 식사 준비와 집안일을 도우고 있어 집 내부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따뜻한 돌침대 위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종교 방송을 듣고 가족과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할머니가 꼭 지키는 일상입니다. 밤도 무사히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27살 때 여순 사건이 발발해 남편을 잃고 시부모님과 생후 6개월 된 아들, 3살 난 딸과 함께 남겨진 김할머니. 여고생들을 위한 하숙집을 운영하며 어려운 생계를 꾸려 자녀들을 키워냈고 자녀들이 장성해 모두 출가시켰습니다. 우리 딸은 시술 먹고 우리 아들은 없이고 뒤치고 그때 지가지가 죽어버렸어. 그런데 이제 둘만 보고 살았지. 시어머니 시아버니 버치고 시어머니는 호래니까 어떡고 그 밑에서 여태까지 살았는데 어느 날까지 살았네 그래요. 날씨가 맑은 날이면 할머니는 잔디로 가꿔진 집 앞마당을 매일 20바퀴씩 걷습니다. 시력과 청력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별다른 질병이 없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방향을 잡아드리는 대로 걷는데 따뜻한 햇빛을 쬐면서 일광욕을 즐기는 것도 할머니의 소중한 일상입니다. 할머니는 장수의 비결에 대해 매일 기쁘게 사는 긍정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하느님 들어가게 그거의 지를 원이지. 나는 하느님 앞으로 갈 것이다 싶어서 마음이 기분이 좋아. 나는 이렇게 살아도 외롭지 않아. 긍정적인 마음과 매일 꾸준한 걷기 운동, 이렇듯 철저한 자기관리가 102살의 나이에도 질병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김기심 할머니의 장수 비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법률 개정안 3개가 동시에 발의됐습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정책이 실제 저출생 고령화 현상과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도록 하는 인구 영향평가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 예산과 기금이 인구 변화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는 인구 변화인지 예결산제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윤 의원은 17년 동안 저출산에 쏟아부은 예산이 무려 320조 원에 달하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화했고 인구 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하다며 이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은 정읍 지역 학부모들과 교육 현안을 놓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9일 정읍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육감과 함께하는 교육공감 토크를 개최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이날 작은 학교 살리기와 기초학력 책임제, 미래교육 환경 구축,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며 학부모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교육 간담회는 지역교육 현안을 놓고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안군이 9일 행안면의 한 농가에서 첫 모내기를 했다며 권익현 부안군수가 현장을 방문해 농가를 돕고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상이변 없이 제때 농사가 이루어진다면 추석 전에 햅쌀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부안군은 모내기 시기를 맞아 모짜리용 상토와 병해충 공동방제 약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일 논란이 제기됐던 남원시 춘향사당의 춘향영정이 2년 7개월여 만에 새롭게 제작됐습니다. 남원시와 남원문화원은 김현철 화백에게 맡긴 춘향영정 제작 작업이 최근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그린 춘향영정은 이번 주 중 개최될 자문위원회에 최종 승인 절차만 남은 상태입니다. 새 영정은 춘향전을 토대로 한 16세 안팎의 보편적 남원 여성을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원시는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23일
광안루원의 춘향사당의 영정을 봉안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1,071명이 응시해 745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률은 지난해보다 1.3%포인트 하락한 80.8%입니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79살,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11살로 나타났습니다. 합격자 명단과 성적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용산시대가 막을 올린 지 1년째,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만큼 대통령실을 비롯해 각 부처에서도 대대적인 인적 개편이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과 전북은 별다른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 인맥을 찾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중앙부처 요직에서 전북 출신 인적 네트워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1기 내각에서 전북 출신 발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북 출신 인재 중용폭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해 2월 12일 전주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북을 더 산업화되고 소득이 더 올라가고 더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호남 인재를 중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는데요. 하지만 1기 내각의 인선 결과는 전북 홀대론을 종식시키겠다는 약속이 무색할 정도로 참담하다고 신문은 평가했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대선 주자들이 전북의 한 국가 차원의 약속은 선거용 사탕 발림으로 끝난 적이 많았고 그만큼 전북 소외는 어떤 정부에서도 해소하지 못한 난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고창 나들목공원에 암벽을 손으로 잡고 오르는 스포츠인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는 인공 암벽장이 개장했습니다. 9일 문을 연 암벽장은 지상 4층 규모로 외부에 32m에 달하는 리드벽과 16m 높이의 스피드벽이 있고 실내에는 인공 암벽장과 샤워실 등을 갖췄습니다. 이용 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체육 활동을 즐기는 것은 물론 클라이밍 대회 등을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가 9일 죽항동에 사는 미용사와 마을 통장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사랑의 이미용 봉사단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매월 거동이 불편한 가정에 방문해 이발과 미용 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쾌활한 공간에서 생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13회 동학농민혁명대상에 사단법인 동학농민전쟁 우금티 기념사업회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위원회는 이 단체가 동학농민혁명 최후의 격전지인 우금티 사적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혁명정신 계승과 선양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56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고창군 심원면 하천마을에서 열린 바지락 축제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고창군은 궂은 날씨에도 하천 바지락 축제에 2만 1천여 명이 찾았고 할인 판매한 바지락 6톤도 조기 완판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제 대표 브랜드 쌀인 지평선 쌀이 캐나다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김제시와 금만농협은 9일 짐 싣기식을 열고 9톤의 지평선 쌀을 수출했습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지평선 쌀은 신동진 품종으로 캐나다 밴쿠버와 토론토 시장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